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명절 잘 쉬시고 계신가요? 자, 설 명절 특강을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아침 방송 실전 매매 정수, 저녁 방송 베스팅 트레이딩맨, 매매 시그널 방송도 장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해왔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강의와 또 어떤 또 특강을 또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해서 오늘 차트의 고수익 황금 비율을 찾아서라는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피보나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 피보나치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식에서 어떻게 또 소화를 하고 어떻게 또 이해를 할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준비를 해봤으니까 한번 오늘 공부를 같이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밀고객 달인 이정수와 함께하는 차트의 고수익 황금 비율을 찾아라. 자, 그러면 시작을 해봅시다. 자, 일단 수학자 피보나치. 자, 피보나치는 이탈리아의 그 수학자입니다. 일단 그가 만든 이제 수의 배열을 통해서 주가의 선물과 그다음에 주가의 특정 구간을 분석을 하는데, 일단은 가장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차트 분석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능으로 다 되는 건 없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모르시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주식을 그래도 5년, 10년 하신 분들은 그래도 요거를 좀 아시는데, 이제 주식한 지 1년이 안 되신 분들은 피보나치라든지 그 마디 조정, 비율 조정, 그다음에 N자형, 그다음에 엘리어트 파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아마 듣지 못하고 그냥 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준비를 해본 겁니다. 자, 일단은 그림을 보게 되면 피보나치 수열이라 그러죠. 우리 이제 중학교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라든지 뭐 요즘엔 모르겠어요. 초등학교에도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피보나치 수열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1, 2, 3, 5, 8, 13, 21, 34, 그다음에 55. 그다음에서는 89가 나오겠죠. 앞자리 수를 더하면은 이렇게 더하면 그 뒤에 이제 수열이 나오는 이제 규칙이 나오게 되는데, 피보나치 수열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 이제 숫자들이 뭘 의미하냐면, 이제 처음에서 이제 토끼를 가지고 이제 번식을 해서 나오는, 토끼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자연 현상에서 이게 그 찾아지기 때문에 자연 수학에 나오는 그 자연의 법칙에,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금융 수학으로 이게 넘겨왔을 때에서 이게 적용을 했을 때 조정 비율이라는 걸 이제 보게 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그림은 피보나치 되돌림 수열을 모식화한 것. 앞에 두 수를 더한 합을 계속 이어가는 배열이다. 아까 좀 전에 설명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차트의 특정 구간을 분석을 하고 시세 흐름을 예측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자, 피보나치 숫자 배열에서 앞수를 대략 나누면 보이면 이게 중요합니다. 0.618. 뒤에서도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0.618이 나오게 되고 앞수에 또 뒷수에 또 다음 수를 또 나누게 되면 대략 0.382의 수치가 일정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수렴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수를 계속 계속하다 보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0.618로 나오는 게 아니고 뭐 0.617, 0.618, 2020 뭐 이렇게 뒤에 숫자가 붙으면서 수렴을 하면서 대략적으로 0.618이라는 황금 비율의 숫자를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도 또 나올 거니까 어렵더라도 계속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게 초보자들도 이해할 수 있게 구성을 했으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규칙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상승과 그다음에 상승 사이에 있었던 그 조정, 그렇죠? 상승을 하고 어느 정도 거기 상승 사이에 있는 하락 조정, 이런 조정에 대해서 3825, 그러니까 38.2%, 50%, 61.8%, 그러니까 그 정도 빠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100%, 이게 100%라 치면 여기서 50%면 절반이죠. 여기서 31, 그러니까 382, 38.2%면은 대략 한 3분의 1보다 조금 더지만 그 정도, 그렇죠? 그 정도의 조정을 받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어디에 쓴다? 바로 주가를 예측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자, 다음으로.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제 딱 보면은 꽃잎이라든지 저게 이제 암모나이트인데 이제 달팽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피보나치 수열들이 거론돼서, 그러니까 자연에서 이게 이미 나와 있는 규칙이라는 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이미 수학에도 나오는 부분이고요. 과학에도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이고, 일례로 여러분들이 그 모니터 있죠? 1대 16 비율, 이것도 황금 비율로서 618의 그 1.618에 대해서 그 적용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사람의 얼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뭇가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나뭇가지라든지 아마 이파리 같은 경우들이 자기 맘대로 막 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이제 자연수학의 규칙으로서 만들어지는 것들인데, 자, 보면은 자연에서 꽃씨의 배열이나 나뭇가지의 갈라짐 등에서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피보나치의 문제처럼 실제 생물의 번식에 설명하는 데도 쓰이면서 이는 황금비, 자기 닮은성이나 아니면 프락텔 효과도 엮인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프락텔 같은 경우는 이제 나뭇가지에서 어느 정도 그 개의 그 한계가 왔을 때에서 다른 쪽으로 이제 퍼져가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이거를 나비 효과라든지 기하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설명할 때서 그러니까 프락텔 효과를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나뭇가지도 그렇고 얘네들이 그 가지를 잘라버리게 되면 그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냅두었을 때에서 계속 그쪽 방향으로만 날아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자기 복제를 하면서 계속 늘어나죠. 그렇죠? 늘어나는데 그게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설명할 때에서 비슷한 맥락에서 엘리어트 파동도 주식을 딱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죠? 처음 주식하는 분들은 막 복잡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숫자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차트를 보게 되면 그림으로 볼 수도 있는데, 복잡하지만 거기 모르게 알게 모르게 그런 규칙이 숨어져 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자연 속에 있었던 거였는데, 자연에 있던 것들을, 그 자연에 있는 규칙을 이렇게 금융수학으로 옮겨와서 적용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꽃잎인데 아마 글씨는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게 무슨 꽃일까요? 저도 무슨 꽃인지 잘 모르겠는데, 보라색 꽃잎이 3장이죠. 그 다음에 채송화인데, 이거 붓꽃이라네요. 붓꽃 3장, 그 다음에 채송화는 5장, 그리고 페랭이 꽃은 이것도 5장, 코스모스가 8장. 그러니까 꽃잎 수가 4장짜리가 없습니다. 신기하게. 한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꽃잎 수가 4장짜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6장짜리가 없고 7장짜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11장짜리도 없어요. 있을 것 같죠?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피보나치 수열은 이런 데서 1, 2, 3, 5, 8, 13, 21 이런 규칙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연에 있는 꽃잎수라든지, 이것뿐만 아니라 매미 같은 경우도 5년 매미가 있고 13년 매미가 있고 21년 매미가 있고 이런데, 그러니까 매미로 이제 땅 속에서 이제 나와서 이렇게 매매 우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규칙들이 이런 데서 이제 기인하는, 특히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자연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 황금 비율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제 따온 거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할 때에서 이제 예전에서는 그 산에 있는 개구리와 그 먹이사슬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그 먹이사슬도 알게 모르게 규칙에 있어서 피라미드 구조로 갔죠. 그래서 포식자가 있고 제일 밑에 있는 이제 가장 약한 약자가 있는데, 뱀과 개구리도 만약에 개구리가 거의 없고 뱀이 많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자연적으로 다 자기네끼리 잡아먹거나 굶어 죽거나 하면서 균형이 맞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연에서는 뭔가 이렇게 급등하거나 뭐가 이렇게 과하게 만들어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소멸하는,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을 얘기할 때에서도 나중에 좀 보겠지만 하락 조정 파동, ABC를 얘기했는데, 이게 ABC 조정 파동, 저는 이제 리셋 파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세게 받는, 그래서 과하게 올라갔던 부분들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소멸 파동,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다 자연에 있는 이치로 움직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때요? 좀 신기하죠? 주식도 자연의 규칙에 따른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서도 마찬가지, 자, 토끼 번식률, 피보나치 수열의 그 부분을 이제 이걸 또 설명을 또 많이 할 때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피보나치 수열을 얘기할 때. 자, 토끼 한 쌍이죠. 1개월 뒤에 또 한 쌍을 만들어냅니다. 토끼라든지 금방금방 번식을 하니까, 자, 2개월 뒤에 되니까 2쌍이 됐어요. 3개월 뒤에서는 3쌍이 됐고, 4개월 뒤에서는 5쌍, 그 다음에서는 8쌍.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책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게 진짜인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인터넷 찾으면 바로 나오고,
이미 여러분들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 번씩은 다 책에서 봤거나 공부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번식에서 나오는 이 비율처럼 이렇게 하나, 둘, 셋, 다섯, 여덟, 13, 21 이런 식으로 나오는 수열이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뒤 숫자를 나누고 하다 보면 비율이 어떻게 된다? 61.8%가 되고 그리고 382에 대한 비율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서 61.8%를 뺐을 때 그래서 반대 그래서 되돌림 비율이라 그러죠. 그래서 뺐을 때에서 38.2%가 나오기 때문에 이 주식에서는 382, 5, 618에서 5도 자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그냥 이걸 가지고 중간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중간 조정 비율을 쓸 때에서도 382, 5, 618을 쓸 때 그렇게 쓰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빨간색으로 써놓은 이유가 저 비율을 두고 안정성과 균형성이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해서 황금 비율이라고 한다. 이게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그 모니터라든지 아니면 사람의 얼굴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에 있는 모든 그 균형들이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 저 비율에 따르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 막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뭔가 비정상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조정을 받고 조정을 받으면 너무 빠지면 그것도 비정상이죠. 다시 올라가고 이런 조정 비율이 그런 데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여러분들이 382, 618이 아 저게 왜 맞을까? 혹은 왜 저게 신기하게 왜 저렇게 저런 비율이 있을까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야 저게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저게 진짠가? 막 계산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 있죠. 자, 일부러 그래서 미리 다 계산을 해놨습니다. 자, 보면 자 먼저 피보나치 수열에 바로 인접한 숫자의 비율을 구해보면 어떤 한 숫자에 가까워지는데요. 그 값이 황금 비율인 1.618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화면에서는 아마 이게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보면은 앞에 있는 숫자를 111 나누면 1이 되고 2를 1로 나누면 2가 되고 13을 8로 나누면 1.625 그다음에 21을 13으로 나누게 되면 1.615 그리고 계속 나누면 1.5, 1.6666, 1.6, 1.619 1.6176 요건 55를 34로 나눈 겁니다. 위에는 34를 21로 나눈 거고요. 89를 55로 나누니까 1.618 점점점. 계속 뒤에 숫자가 계속 나온다라는 얘기인데 계속 더하고 계속 구하면 어떻게 된다? 1.618로 수렴하게 된다. 그래서 계속 그 뒤에 나오는 숫자들은 1.618 계속 나오게 돼요. 마찬가지 여기도 이 반대로 거꾸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0.4로 시작하겠지만 계속 계산을 하면 8 나누기 21, 0.38095, 377을 987로 나누면 0.38196. 그러니까 거꾸로 나눈 거예요. 거꾸로. 그리고 55를 144로 나누면 0.389. 이 뒤에서는 계속 0.382로 계속 수렴하는 그런 이제 계산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규칙 112, 그러니까 앞 숫자를 더하면 나오는 그 피보나치 수열을 가지고 황금 비율을 구하는 방법의 계산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의심하지 않고 아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입니다. 자 이 강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호기심만 드린 거예요. 자연수학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규칙을 가지고 와서 주식에 적용을 했다.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적용하는 거냐? 이 강의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될 때쯤 되면 여러분들한테 설 명절 이후에서 시장이 이제 조정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삼성전자부터 현대차, 포스코 등등 굵직굵직한 종목들 있죠. 조정받으면 웬만해서는 물리지 않고 만약에 그 자리로 내려오게 되면 샀을 때에서 수익을 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이 마디 비율과 그다음에 조정 비율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보나치 되돌림과 활용. 자, 피보나치 되돌림은 이러한 일련의 숫자가 활용돼서 특정한 수학적 관계에 따라서 차트상의 비율이 생성이 된다. 해당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제 외울 때가 됐죠, 이제. 382, 5, 618. 여기서는 이제 38이 50%, 61.8이 돼 있는데 그냥 382, 5, 618로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 피보나치 되돌림은 주식 투자자가 좋은 가격에
그렇죠? 좋은 가격에 사야죠. 진입할 수 있도록 거래, 손절 가격 또는 목표 가격을 위한 전략적 위치, 식별에 활용한다. 뭐를요? 피보나치 되돌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빠지게 되면 어느 정도에서 진입할 수가 있는지 내지는 어느 정도가 깨져버리게 되면 손절을 할 것인지 또는 뭘 샀을 때에서 이쯤에서 돌렸으니까 목표치는 어디가 되는지 이런 데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피보나치 뭐를? 되돌림을 가지고. 자, 두 번째, 주식 투자는 피보나치의 되돌림을 사용해서 종목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음. 뭘 예측할 수 있다고요? 종목이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갈 건지 이 목표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N자형 목표치를 구한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종목의 다음 예측을 위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엘리어트 파동은 뒤에 또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에도 1, 2, 3, 4, 5파, 그다음에 조종 3파 요거에 대해 설명할 때에서도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피보나치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엘리어트라는 사람들은 자, 이건 좀 뒤에 나오지만 자, 엘리어트라는 이 사람은요. 1871년에 태어나서 1948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 엘리어트 파동 1호를 1939년에 발표했습니다. 지금 2021년이니까 무지막지하게 오래됐죠? 자, 그런데 엘리어트 파동보다도 더 오래된 게 바로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이 피보나치 수열은 고대 이집트 이전에서 뭐 그런 데서 먼저 발견이 됐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엄청 오래된 그 자연수학이 피보나치인 거고 물론 그러니까 피보나치라는 사람은 그것보다 더 앞서 있겠죠. 근데 이탈리아 수학자 앞서 있지만 그것보다 그 먼저 그 피보나치라는 그 수열은 이미 벌써 고대에 먼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되고요. 가격이 크게 변동한 후 상승 또는 하강, 새로운 지지 및 저항 수준을 판별하기 위한 도구로 쓰인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보면은 저렇게 이제 뭐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보게 되면 쭉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으면 여기에서 돌리는 거를 38이라 그래요. 그래서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가고 중심 조정받고 움직이면은 50%에서 돌리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서 61.8%에서 돌리면은 61.8% 되돌림인데 이 밑으로 깨지게 되면 그때에서는 올라간 동기간만큼 빠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만큼 올라갔죠? 올라갔으니까 여기 618이 깨진다는 얘기는 이 자리가 깨진다는 얘기는 이까지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깨지면 더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눌림, 우리가 눌림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또 가기 위한, 올라가기 위한. 눌림이 깨진다는 얘기는 그건 하락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갈 때는 저 조정 비율을 깨지 않고 돌려야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은 100%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고 382 조정을 받고 움직일 때 요거를 이렇게 N자형 상승을 그린 거고 중심을 조정받고 움직일 때는 이런 상승이 나오고 618 조정을 받고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만약에 618짜리까지 깨져버리게 되면 그때는 주가가 약하다 내지는 하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아까 좀 전에 봤었죠? 자, 봤는데 이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이때에서 발표한 이후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살아생전에 했던 얘기죠. 모든 생명체와 움직임은 진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식시장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시장도 예외가 없다. 그래서 모든 움직임은 그 자연과 그다음에 파동과 진동과 그리고 그런 이제 자연수학 수열에 그 안에 들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이론은 그러니까 피보나치랑 구분해서 들어야 돼요. 피보나치라는 그 이탈리아 수학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설명할 때에서 그 피보나치 수열을 대입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 설명을 깊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설명에 대해 깊게 얘기하게 되면 1시간이 더 오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 얘기를 하고 엘리어트 파동의 수열이 그러니까 피보나치 수열이 어떻게 3825, 618이 어떻게 들어갔나 그것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보면 바닥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걸 상승 5파라 그래요. 그래서 1, 2, 3, 4, 5 1, 2, 3, 4, 5 이걸 이제 상승 5파라 그러는데 중간에 조정 파동이 있어요. 2파하고 4파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조정 파동 크게 나오지 이걸 소멸 파동이라 그러는데 주식도 큰 대세 상승장을 지은 이후에서 아주 그냥 박살나는 장 있죠.
리셋되는 시장, 그때가 요겁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도, 뭐 2007년도 말에서 2008년도에서 서브프라임으로 주시장이 박살이 날 때, 그때가 여기인데 보면은 그래서 뭐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에서 뭐 삼산, 뭐 쌍봉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마찬가지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나중에 다시 강의를 또 만들게 되면 주식시장의 차트를 보면서 이런 파동을 가지고 아 그랬구나. 그러면 그거를 과거에 있었던 파동을 분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에서는 어느 위치에 있고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일 거고 그런 데 이제 쓰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요 엘리트 파동 이론은 올라가고 조정 비율. 여기서는 382만 나오는데 더 빠지면 이게 중심 조정을 받게 되는 건데 올라갈 때 조정 비율 0.382를 얘기하는 거예요. 0.382. 여기는 0.382가 0.618 정도 조정 받았겠네요. 얘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 파동. 이게 조정을 받고 돌리는 비율. 요 비율을 쓸 때에서 그 0.382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엘리어트 파동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이 쭉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을 다 하게 되면 시간이 다 지나가기 때문에 좀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종목 설명해야 돼요. 종목 설명이 되니까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 여기도 설명을 굉장히 장황하게 돼 있지만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보나치 되돌림을 알면 자, 마디 비율과 이제 비율 분석, N자형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그 피보나치 되돌림, 그러니까 그 조정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조정받고 다시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알면 뭘 할 수 있다고요? 마디 비율과 비율 분석과 N자 분석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제 되돌림 활용 매매. 자, 일단 피보나치 활용법은 시장의 상승 추세일 때 막 올라갈 때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되돌림할 때 거기서 이제 매수를 하는 것이고 이걸 설명을 하면 앞에 있는 좀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요걸로 설명하게 되면 쭉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되돌림을 주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머릿속에 기억했던 거 0.3825618 그 자리로 내려오게 되면 분할 매수를 공략하면 됩니다. 또 하나의 더 팁을 드리면 내려올 때 양봉 기준에서 매수하면 돼요. 자, 그 부분도 지금 설명하면 잘 모르니까 좀 이따가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종목 설명을 할 때 그때 얘기할 때 그때 이해가 확실하게 될 겁니다. 다시 넘어가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하는 것이고 시장이 하락 추세에 대해서는 저항 수준을 되돌림 또는 매도를 할 때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줄 건지. 그래서 이런 거 있죠. 공을 땅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뚝 떨어졌다가 튀겨지고 올라오죠. 이걸 이제 올라올 때에서 그 반등 비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쭉 공이 떨어지게 되면 주식도 마찬가지 떨어지게 되면 떨어졌다가 올라올 때 0.382 반등을 줄 거냐, 중심 5를 반등을 줄 거냐, 618 반등을 줄 거냐 이런 걸 이제 구하는 건데 거기가 이제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다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되돌림으로 다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 되돌리기 전에 그 저항 라인과 지지 라인, 그러니까 저항 라인들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이제 되돌림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반등 줄 때 팔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잡는 방법이 되는 거고 상승을 할 때에서는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거니까 그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려고. 그러니까 상승하기 전에 샀으면 다행인데 상승하기 전에 못 사서 주가가 쭉 올라갔죠? 그럼 저걸 사고 싶어요. 그럼 막 따라가는 게 아니고 조정을 받을 때 사라 그러죠. 대부분 이제 전문가들이 주식이 막 올라가면 이제 막 이거를 지금 사지 말고 조정받으면 사세요 그러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가 막 올라가게 되면 LG화학 막 올라가면 쫓아가지 말고 조정받으면 사라. 그럼 어떻게? 조정받을 때 마디를 잘라서 좀 이따 마디 설명도 하겠지만 마디 설명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마디 설명은 요게 마디예요, 마디. 올라가고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게 뚝 잘리는 자리 있죠. 대부분 이제 추세가 깨지는 자리나 5일선이 깨진 자리를 마디라 그러는데 그 마디가 잘리는 자리에서 한 그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일선이 잘리거나 추세가 잘리는 자리에서 저점과 고점을 구해서 1에서 100까지 구하면 1에서 100까지에서 382 되돌림이니까 그렇죠? 0.38에서 지지받고 움직이게 되면은 100 빼기 38.2 빼면은 61.8이 나오죠. 그럼 61.8에서 사면 되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빵원짜리가 물론 빵원짜리는 없겠지만 빵원짜리가 100원 올라갔으면 조정받을 때 얼마에 사면 되느냐? 61.8원에 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61.8원에서 사도 되지만 그게 양봉이 안 나오고 더 빠지게 되면 이렇게 하면 더 어려울 수 있는데 50원, 그 다음에 38.2원 이런 자리에서 이제 사게 되면은 매수 타임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해놓은 건데 글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저기 어려서 그렇지 하나도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저는 알고 있으니까 쉬운 거고 여러분들은
뒤에 그림으로 봐야 돼요. 역시 그림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 활용 매매는 주가가 이제 되돌림 수준이 되기 전에 이제 어떻게 매수를 할 건지, 반등을 줄 때 어떻게 매도할 건지, 그럴 때 이제 식별을 하고 예측할 수 있게 쓰는 기술적 지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여기에 사용점에 맹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게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 기법이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 기법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도 제가 써놨지만 피보나치 되돌림 기법은 무적정 이쯤 됐다 그래갖고 막 이 정도 내려왔다 그래서 막 샀을 때 해서 여기서 반등 주겠지 그런 기법이 아니에요. 마찬가지 한 중심 정도 조정받으면 여기서 무조건 반등 주겠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시장과 그러면 다른 기법들을 같이 섞어서 이거를 같이 사용을 해서 이거를 확률을 높아야 되는 거지 무작정 이 피보나치라든지 엘리어트 파동이라든지 무조건 이렇게 하면 맞는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락장이나 조정장이 셀 때에서는 그 자리들은 다 무참히 깨 내려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 시간에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또 강의가 있으면 피보나치 이 그 되돌림 비율이라든지 아니면은 조정 비율이라든지 엘리어트 파동을 어떻게 썼을 때에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건지 그거 궁금하시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음에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이런 이제 기법들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 이제 일목균형표도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이제 공부를 했지만 선행스폐 뭐 전환선 막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고 막 구름대 통과하면 급등이 나고 그러는데 다 결과론이고 보조지표일 뿐이고 무조건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식을 얘기할 때서 주식에서는 무조건이라는 게 100%가 없다. 그래서 실패를 좁혀가는 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 100%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뒤에 보게 되면 뭐 같은 내용이에요. 자, 지지와 저항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다. 뭐를? 결국은 마디 비율과 N자 분석과 그다음에 비율 분석을 왜 하는 건가? 바로 지지와 저항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지지와 저항을 모르면 주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지와 저항을 모르면 주식을 하지 마라라고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지지와 저항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지지와 저항을 알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돼요? 마디 비율, 조정 비율 이걸 알아야 돼요. N자 분석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뒤에도 또 써 내린 거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지지와 저항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지 저항이 뭐냐면 돌파된 고점이냐, 돌파 전 고점이냐, 돌파된 저점이냐, 그러니까 이탈된 고점이냐, 이탈된 직전 저점이냐 이거에 따라서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저항, 자, 이걸 얼음판이고 이거 저항이라 그러면 여기서 저항일 때에서는 이걸 뚫기 전에는 저항이죠, 그렇죠? 저항이지만 뚫으면 이거는 강력한 지지가 됩니다. 마찬가지 위에서는 얼음판 단단합니다. 그래서 막 그러는데 이게 깨지면 물속으로 떨어지면 다시 올라올 때 머리 부딪히겠죠. 그러니까 이 지지와 저항은 깨졌느냐 안 깨졌느냐 그게 단단한 지지인데 단단한 지지가 깨지면 저항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서 깨졌을 때에서 얼마나 빠질 것이냐 뚫었을 때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이게 이전에 있는 마디를 가지고 비율 아까 38256118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써놓은 거고요. 그래요.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렸으면 자, 뒤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24개의 종목들을 좀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설 명절이 끝났을 때 끝나고 나서 시장의 조정이 좀 더 깊게 나온다라면 그러니까 안 나오겠지만 저도 나오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만약에 조정이 깊게 나오게 되면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에스테, SK하이닉스, LG노텍, LG전자, LG화학, LG디스플레이, 삼성물산, 삼성증권,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현대미포조선, 두산중공업,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유약, 만도,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SK이노베이션, OCI. 아무거나 뽑은 게 아니고요. 애매한 것들은 다 제거를 했고요. 강했던 놈들만 뽑은 거고요. 얘네들이 조정받으면 웬만큼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들만 뽑은 겁니다. 떨어지면. 그럼 아까 전에 마디 비율로 공부를 했으니까 그거에 따른 한번 적용 예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삼성전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삼성전기. 자, 차트로 가서
자, 어떻게 적용하는지. 자,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딱 그림에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차트에 보면은 그 마디 비율 그 적용된 그게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요렇게 조정 비율, 뭐 피보나치 조정대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저점과 고점 요거를 계산을 해서 조정 비율을 알아서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럼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바닥에서 이렇게 쭉 그어서 이렇게 최고점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꼬리가 길 때에서는 중간 정도로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눈으로 보면 대략 여기 보이네요. 67,700원 정도.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만약에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이게 삼성전자 67,000원 빠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시장의 조정이 좀 세게 나오면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물렸을 때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자리가 바로 저런 자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67,000원서부터 해서 62,000원 정도, 67,000원과 62,000원 정도로 내려오게 되면 거의 웬만해서는 물리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자, 다음. 자, 삼성전기. 삼성전기도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저점에서 쭉 그으세요. 이렇게 쭉 그으면 어디가 나와요? 15만 1,000원 나오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면 이거 중심이 여기예요. 중심이 여기고 고점, 저점, 중심이 여기인데 중심에서 여기가 618자리입니다. 여기가 382자리인데 382자리는 물릴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강세장에서 괜찮은데 조정이 셀 때에서는 중심 이하부터 사시면 돼요. 그래서 중심 이하가 여기니까 15만 2,000원부터 해서 13만 5,000원 정도 저 정도에 사면은 웬만하면 물리지 않는 자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른 업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철강 업종이죠. 자 철강 업종도 뭐 분석하는 건 금방금방이에요. 자 보면 저점에서 쭉 그어보세요 한번. 저점 쭉 그으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중심에서 21만 5천 원 나오겠죠. 21만 4천 원에서 19만 5천 원 내려오면 포스코 이쪽으로 조정받으면 사볼 수 있다는 얘기. 자 그러면 이번에는 LG전자를 한번 가볼까요 한번. 얼마나 간단해요. 그렇죠? 쭉 그으니까 정말 저게 정말 진짜 맞나? 한번 나중에 가격이 내려오면 한번 사보세요. 이게 물리나 안 물리나. 수익이 납니다. 이게 조정 비율이라는 건데 자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릴 거냐 이제 여기서 그릴 거냐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쭉 그려보니까 이 저점에서 그었을 때에서 웬만하면 우리가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하거든요. 웬만하면 때려 죽여도 안 물리는 자리. 자, 이런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자, LG전자 11만 5천 원 자리에서 9만 8천 원. 그러니까 대략 10만 원 전후로 해서 10만 원 깰 때 공략하면 LG전자는 안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피보나치 조정대를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 오늘도 이 LG전자를 조정이 내려오니까 이걸 사고 싶어하는 분들이 아침 방송에서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요. 실전 매매 정수에서 질문을 주신 분이 있는데 제가 사지 말라 그랬어요. 왜? 시장이 조정받게 되면 더 빠진다. 안전하게 바닥에 사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정 비율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얼마나 빠졌을 때에서 싸게 사는지를 모르니까 무턱대고 그냥 떨어지게 사고 싶죠.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알려드린 이게 계산이 원래는 저점과 원래는 계산을 저점과 고점을 한 다음에 그 폭을 이게 한 마디예요. 이게 폭을 나눠서 거기서 비율로 3, 8, 2, 5, 6, 1, 8 나눠 들어가는 건데 중심 자리 11만 5천 원에서 여기서 사게 되면 수익이 난다라는 얘기죠. 자, 또 뭐 한번 볼까요? 자, LG 디스플레이 한번 볼까요?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 이렇게 쭉 그으세요. 쭉 그으면 대충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딱 보면 저는 벌써 이 피보나치 조정대라든지 이 비율을 벌써 15년 동안 이거를 그림으로 그렸기 때문에 한 번에 그으면 대충 가격이 거의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16,8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 조정받으면 이거 사면은 여러분들 웬만하면 안 깨집니다. 이런 것도 있고 자 삼성전자도 있고 자 현대차 여러분들 현대차 최근에 많이 올라갔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아마 많은 분들 갖고 있을 텐데 저점에서 쭉 그어보세요. 물론 이 가격이 안 올 가능성이 있지만 내려오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이 현대차가 17만 3천 원으로 내려온다고 14만 8천 원 거의 15만 원 내려온다고 이런 뜻이 아니고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그렇죠?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어떡하라?
적금 매수를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나머지 종목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강의를 좀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아침에 제가 실전 매매 정수 매일같이 아침 방송에서 하고 있거든요. 10시에서 11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중간중간에 아까 뭐 OCI라든지 뭐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뭐 대형주들 아직 24개 중에서 못했던 것 부분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공부용으로 설명을 해서 어떻게 싸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해드릴 거니까 뭐 아침 방송을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다음 뭐 이제 이게 명절 특강이다 보니까 다음 또 특강이 이때 되면 그때에서 여러분들한테 준비를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쭉 설명했듯이 이제 피보나치 비율이라든지 되돌림 비율 이런 부분들 엘리어트 파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다시 한 번 더 뭐 녹화 방송을 보시든 공부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요소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거고 주식에 대해서 좀 재미를 좀 많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른 예시를 종목들을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차트로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 피보나치라든지 요 마디 비율은 여러분 증권사에 보면 이렇게 쭉 그으면 이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뭐 공개 방송 할 때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삼성전자부터 차례차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들은 이 저점에서 쭉 그었을 때에서 이렇게 그으면 대략 한 67,000원, 7만원 그 정도 자리를 보고 이렇게 그으면 67,000원 나오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었을 때에서 한 67,000원 정도로 만약에 밀리게 되면,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은 피보나치 비율 조정대를 봤을 때에서 시장이 만약에 설날 이후에서 조정을 받으면 사야 할 종목 대형주들 몇 가지를 지금 찝어드리는 거니까 혹시나 그 가격이 들어오면 한번 공략을 해보세요. 그러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67,000원에서 62,000원 정도 내려오면 얘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고요. 설날 이후에서 조정을 받으면, 시장이 조정받으면, 자, 그리고 삼성전기도 이렇게 쭉 그으세요. 여기서 쭉 그으면 얼마가 나오는지 쭉 보니까 대충 뭐 15만원 정도, 그쵸? 15만원에서 136,000원 요 정도로 내려오면 공략해보면 아마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삼성 SDI 쭉 그어놓고 대략 한 50만원에서 42만원 정도 빠지면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매수를 하세요. 물론 잘 안 내려올 겁니다. 시장이 좀 빠져야 돼요. 시장이 빠졌을 때 내려오면이에요. 전제 조건은 시장이 빠져서 내려오면 웬만하면은 샀을 때에서 물리지 않는 대형주의 자리들을 아까 전에 공부했었던 피보나치 조정 때 이런 걸로 이제 공부를 했던 부분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적용을 시키는 거니까 가격이 들어오면 한번 공략을 해보자 개념이니까 꼭 이게 무조건 내려온다는 아닙니다. 가격에 들어오면, 자, 하이닉스도 105,000원에서 97,000원 조정받으면 공략할 수 있는 가격대, 내려오면 적극 매수로 공략을 해야죠. 이쪽도 시장 조정받으면 이쪽에 내려오면 공략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신기하게도 만약 시장이 정말 조정받아갖고 그 가격대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공략했을 때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게시판에도 꼭 남겨주세요. 아마 여러분들 수익 났다고 감사합니다라는 얘기가 꼭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4종목이니까 예를 들어 LG노텍도 193,000원에서 18만원 쪽으로 조정받으면 이것도 사는 거예요. 이쪽으로 내려오면, 그리고 거기서 사는 거지만 크게 봤을 때에서는 이렇게 그으면 한 18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18만원에서 16만원 쉽지 않죠. 18만원에서 16만원 정도. 요거는 18만원에서 16만원 정도. 그러니까 저는 이걸 늘 그림을 그려왔기 때문에 딱 보면 어느 위치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기준이 쓰기 때문에 딱딱 그리지만, 여러분들은 이게 저점이 여긴가 저긴가 이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거예요. 많이 그려봐야 돼요. 저는 15년 동안 그려오다 보니까 딱 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장인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뭐 도자기 굽는 장인이 그냥 딱 손만 딱 대면은 그냥 막 작품이 만들어지듯이 이것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18만원에서부터 해서 16만원 사이가 이거는 내려오면 싸게 살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한번 내려오면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LG전자, 자, LG전자도 여기서 높이 떠 있죠. 조정받으면 대략 한 11만 6천원, 그러니까 12만원 깨지면
이 정도로 내려오면 웬만하면 안 내려오고 있지만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아닙니까? 확 하고 빠지면 12만 원서부터 해서 10만 원 깨지는 자리 98,000원 내려오면 웬만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략하면은 거의 뭐 백전백승 필살기가 뭐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게 백전백승 필살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LG 화학도 한번 볼게요. LG 화학. 자 LG 화학도 이렇게 쭉 그으면 돼요. 쭉 그어놓고 조정받는 요런 자리들 60만 원 전후로 해서 요 정도 자리에서 공략하면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고요. LG 디스플레이 다 여러분들이 다 이 종목들 대형주들 다 궁금해했던 종목들 아닙니까? 많이 떠 있는데 이거 언제 사야 되나 발 동동 굴리는 종목들. 자 오늘 다 이거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16,800원 16,800원에서 15,000원까지 LG 디스플레이 이쪽 내려가면 주워 담으면 돼요. 자 지금 얘기한 종목들 꽤 많이 얘기했어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에스, SK하이닉스, LG이노텍, LG전자, LG화학, LG 디스플레이. 자 가격이 안 내려오면 안 사면 되죠. 근데 그 중에 한 놈은 내려온 애들이 있을 겁니다. 그 놈을 사란 얘기예요. 자 마찬가지. 자 삼성물산 갑니다. 삼성물산 좋죠. 좋은데 지금 가격도 얘도 마찬가지 부담이 되고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얘도 한 20만원 깨지는 자리서부터 해서 한 11만 5천원 정도에서 10만원 정도, 10만 5천원 요 정도 자리로 내려오면, 그래서 11만 5천원에서 10만 5천원 자리 내려오면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삼성증권. 자 삼성증권도 쭉 저점에서 쭉 긋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으면 얘도 만약에 설날 이후에서 조정을 받는다 33,000원 이하서부터 3만원은 매수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한번 사보세요. 그러면 깨지나 안 깨지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거의 웬만해서는 먹는다. 그런 자리들이고요. 자 포스코도 22만원 깨지고 나서부터 20만원까지 요 정도로 내려오면 여기서 공략을 하면 웬만해서는 먹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현대제철 저점을 긋고 고점에서 마디 비율. 자 요거는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자 이렇게 올라갔죠. 여기가 중심 자리입니다. 여기가 50% 조정이고 여기가 아까 강의에서 얘기했었던 3분의 2 조정 618 조정이에요. 여기가 618 조정이기 때문에 이쪽과 이쪽으로 내려오는 자리 3만원서부터 25,000원 부근으로 26,000원 부근으로 내려가면 이것도 강력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동국제강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동국제강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물 종목인데 내려오면 진짜 선물이 되는 거고요. 안 내려오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지수가 설날 이후에서 빠지면 한 번 정도는 이 중에서 한두 개는 내려올 거예요. 잘 적어 놓고 내려오면 지금 얘기하는 종목들이 잡주들이 아니잖아요. 시가총액이 그래도 조단위가 넘어가는 애들이나 아니면은 최소한 그래도 3천억, 4천억, 5천억 아마 5천억 다 넘어. 아마 동국제강이 아마 시가총액이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 제일 적을 거예요. 아까 삼성물산,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뭐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동국제강이 시가총액이 제일 작고, 그러니까 안전한 종목들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6,000원과 5,300원을 조정받으면 공략을 해보실 수 있는 종목이고요. 자, 현대미포조선. 자 조선주들도 궁금하신 분들 많죠. 어디에 사야 되나. 자 요거는 요렇게 그어놓고 얘는 지금 가격대 들어왔는데 지금 시장을 좀 더 봐야 돼. 얘는 38,000원에서 조금 더 가격을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38,000원에서 34,000원, 38,000원에서 34,000원으로 봐야 돼요. 이 정도 내려오면 공략했을 때 웬만하면 안 물리고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고요. 자, 두산중공업. 자, 이게 이제 피보나치 조정대를 이용한 여러분들이 종목을 샀을 때에서 안 물리는 자리들. 자, 9,700원에서 8,000원. 이 정도 내려오면 두산중공업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고, 자, 현대차. 현대차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올라가갖고 사고는 싶은데 부담되죠. 17만 5천원, 15만원 요 정도. 17만 5천원, 15만원 내려가면 적극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대고요. 지금은 높아서 안 돼요. 자 기아차. 기아차도 대략 6만원 자리에서 5만 2천원 정도 내려오면 적극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자동차 부품주. 요 놈도 대충 한 26만원대에서 24만원대 26만원, 24만원대로 내려오면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사볼 수 있는 자리고, 자 현대위아. 자 지금 뭐 전체적인 업종에서 대형주들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샀을 때 후회하지 않을 만한 자리들을 지금 알려주는 거니까 잘 적어 놓고요. 자 64,000원에서
54,000원. 이 정도 내려오면 부담이 없죠. 현대이하도. 지금 떠 있으니까 부담되지만 내려오면야 뭐 사면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고요. 자, 만도 마찬가지. 자, 자율주행차, 자동차 부품주 만도 52,000원, 43,000원 요로 내려오면 사면 돼요. 자, 이렇게 예시를 쭉 들어드리니까 어렵지 않죠? 이거 금방 금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도도 여기서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자, 금호석유. 자, 화학주들. 자, 이건 뭐 그림을 만약에 그리지 않고 보면 저점이 여기죠, 고점이 여기죠, 중심을 나눠요. 그리고 이쯤이 3분의 2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수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충 눈을 보면 쭉 그으면 대충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16만 3천원서부터 해서 13만 5천원. 요 정도로 들어오면 매수하면 웬만하면 먹는다. 이런 뜻이고요. 자, 롯데케미칼도 저점과 쭉 그었을 때 21만 9천원, 22만원부터 19만원 중반까지 율로 내려올 때 공략하면 수익이 잘 날 수 있는 자리가 되겠고요. 자, SK이노베이션도 이렇게 쭉 그어 놓으면 어딥니까? 19만원짜리에서 16만원짜리네. 요 정도로 내려오면 사면 돼요. 자, OCI. 자, 마지막으로 이제 OCI 얘기하고 이제 설명을 마무리를 할 건데요. 저점과 고점을 쭉 그어놓고 요 정도 자리로 내려오면, 자, 아까 전까지 쭉 얘기했었던 삼성전자서부터 해서 OCI까지 24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무조건 내려올 거다가 아니고 설날 이후에서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종목들이 빠지겠죠. 그때 빠질 때에서 물려있지 말고 기회를 노리면 되는데 쭈쭈쭈쭉 빠져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 자리 피보나치 비율대로 중심에서 618 자리로 조정받는 그 자리로 내려오면 분할 매수해서 공략하면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을 재미있는 수익을 줄 수 있는 좋은 자리대라는 거 오늘 선물로서 말씀해 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아니고 뭐 내년이 됐든 그 이후에서도 이 피보나치 조정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에 걸리지 않고요. 얼마든지 시장을 요리하면서 싸게 사서 수익 낼 수 있는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배워놓으시고요. 뭐 홈페이지라든지 방송 녹화 방송 또 나오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